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어 수험생들 뿐만 아니고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독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공부하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흔히 영문법을 설명을 하고 말하기, 대부분 이거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문법과 말하기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영상을 보더라도 독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명쾌하게 해놓은 영상이 없죠. 그런데 우리들은 독해를 통해서 읽을 독자, 그 다음에 해석 해자죠. 읽고 해석을 해 나가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말하기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듣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독해,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듣기를 잘할 수 있고 말하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여태 여러분들이 듣지도 못한, 들어보지 못한 독해를 하는 방법, 아주 기초적인 성인들에 대한 초보 영어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그 다음에 중학생들,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을 위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수업이므로 이것은 필수 공부입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고 많이 옆에 동생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많이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독해를 할 수 있어야만이 말하기와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독해를 하는 방법과 말하기, 듣기를 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속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독해를 잘하는가 쭉 적어 놓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CNN 뉴스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CNN 뉴스에서 아나운서처럼 같은 속도로 말을 못하므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영어에서는 여러분들 CNN 뉴스를 들을 때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왜 우리는 영화를 보는데 못 알아듣습니까? 왜 인지를 못합니까? 이제 아시겠죠? 뭐다? 말하는 사람처럼 같은 속도로 말을 하지 못함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속도로 읽어나가는 것, 같은 속도로 말하는 것, 그걸 갖다 흔히 우리는 속독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을 볼 때 읽기, 말하기, 듣기의 속도는 같은 것이므로 우리는 평소 속독 연습을 꾸준히 해야만 원어민들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원어민들의 속도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속독을 정확하게 잘할 수 있을까? 됐죠? 그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 영어에서 기능어와 내용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기능어와 내용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토록 설명했던 어휘, 단어 공부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결론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자, 언어다 보니까 어휘를 모르면 안 된다. 어휘가 첫 번째다. 됐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문법을 알아야 된다. 기본 문법을 알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자, 어휘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본 문법이죠. 세 번째 속독 연습을 하루에 15분씩 이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갖추면 여러분들은 이제 원어민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어휘 공부를 하자. 그리고 기본 문법 공부를 하자. 그 다음에 속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속독을 잘하려면 첫째, 우리는 속독을 잘하려면 첫째, 무엇이다? 내용어와
내용어와 기능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용어 기능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은 읽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은 뭘 잘한다. 뭘 잘한다. 읽을 수도 잘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잘하기도 하고 듣기를 잘한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회화를 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휘 공부를 하는데 현재 라틴어에서 60% 이상이 건너왔다겠죠? 라틴어의 특징은 접두사, 어근, 접미사. 이게 발달됐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휘 공부를 하는데 접두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근, 그 다음에 접미사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휘의 60% 이상을 정복한다.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흔히 4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계속해서 접두사와 어근, 접미사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컴퍼니, 이것들은 흔히 우리들은 회사, 친구, 동료 이렇게 그냥 외우면 안 된다. 컴퍼니 쓰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컴퍼니, 회사, 동료, 친구, 회사, 동료, 친구 해봐야 너무나도 무의미하다. 왜요? 3시간이 지나면 50% 이상을 잊어버리고 자, 됐습니까? 3일이 지나면 완전히 0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을 볼 때 이 단어 많이 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구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접두사, 어근, 접미사를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컴퍼니 회사, 컴퍼니 친구, 동료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접두사, 어근, 접미사를 먼저 알자. 그게 60%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400개 정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컴퍼니를 좀 볼까요, 여러분들? 자, 컴이라는 단어는 함께죠. 펜이라는 단어가 빵입니다. 전미사 y가 있죠. 명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컴퍼니는 함께 빵을 먹는 사람. 그래서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일행이 되죠. 그리고 함께 빵을 만드는 곳 바로 회사가 되겠죠. 이렇게 하셔야만이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도 어원으로 접근하면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를 하는 데는 스스로 여러분들 마인드셋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come이라는 단어가 함께 같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펜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여러분들 빵 그러면 안 된다. PAN이니까 빵처럼 생겼네. 그래서 PA는 빵으로 해야지 라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결정하라. 남들이 해준 책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그 책들 읽지 말라. 왜요? 읽어봐야 여러분 것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 하라.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 흔히 우리들은 여러분들 이제 어휘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문법인데 기본 문법을 보면 여러분들 85%가 엉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우리 같은 영어 교육학자들은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 교사 지침서에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많이 내려줬지만 지금까지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이 그러하니 즉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그렇게 배웠으니 오늘도 학교에서는 엉터리 문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어 수업에서 1형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오늘도 영어 수업에서 여러분들 2형식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들은 멍텅구리 영어라고 했죠. 1형식, 2형식 이것은 일본 영어이고 자, 미국에서 그러니까 영어 학자들이 원어민 학자들이 1형식, 2형식을 주장한 학자는 자 1900년도 초에 오니언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학교에서 말하는 1형식, 2형식하고는 100%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건 일본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못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라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잘못된 문법이다 보니 독해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되었다고 말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 문법을 잘 알라.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 기본 문법을 여러분들 꼭 수업을 듣고 하십시오. 됐죠? 그러면서 문법 공부를 하시면서 유튜브에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만이 영어가 됩니다. 제 말을 영어 잘하고 싶으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듣기를 잘하든 말을 잘하든 뭘 잘하든 영어 전체를 잘하려면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 문화를 바탕으로 언어에 접근해야 된답니다. 왜요? 언어가 문화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화 자체가 언어다. 그리고 바로 인간이다. 그리고 사상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공무원이나 수능, 토익, 일반 영어 각종 시험을 정복하는 데는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문화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독해를 잘하고 말하기 잘하고 쓰기, 듣기를 잘하려면 문화를 바탕으로 잘해야 되는데 이 파트에서는 독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여러분 됐죠? 지금까지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독해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독해 방법을 설명한 선생님들이 거의 없죠. 계속해서 문법, 필요 없는 문법, 1형식, 2형식 이런 거나 하고 있고 우리들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1형식, 2형식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영어의 기본적인 문법사항은 언어, 즉 문화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꼭 말씀을 드렸고 이제 독해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독해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특히 우리들은 시험에도 관심이 있죠. 시험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빈칸, 순서, 문장 넣기 문제. 맞습니다. 이건 수능뿐만 아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뿐만 아니고 토익, 토플 어느 시험에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제 흔히 제가 말한 독해를 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하고 그 나라 문화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수업을 통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해를 잘하려면 내용어와 기능어를 아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독해를 잘하려면 내용어하고 기능어를 알아야 된다. 내용어는 여러분들 컨텐트라 그럽니다. 자, 컨텐트 word.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능어는 여러분들 기능을 하니까 펑션 워드입니다. 컨텐트라는 말은 내용이라는 말이죠. 펑션은 기능. 흔히 우리들은 수학에서 함수라고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떠한 기능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가장 쉬운 단어로 I'm a boy 이런 영어를 썼을 때 이 문장은 내용어와 기능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I는 뭐냐? 기능어입니다. M은 뭐냐? 기능어입니다. 어도 기능어죠. boy라는 말만 내용어입니다. 좀 더 쉽게 이 문장에서 내용은 뭐야? 소년이라는 내용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것들은 뭐야? 기능을 한다 그 말입니다. I라는 말은 주어의 기능을 하고 M은 동사 기능을 하고 어라는 단어는 수식의 기능을 한다. boy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보어이지만 보어, 흔히 우리들은 보어라고 말하죠. 보충해주는 말이죠. 여기서 바로 기능어와 내용어를 설명할 때 boy만 내용이 있다. 그래서 내용어라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어는 문장에서 누가 이러이러한 문장이 있을 때 누가 내용을 가지냐 그랬을 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의문사, 치시대명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할 때 서울에 있는 명동 가보세. 왜요? 우리 집 형부 만나러. 우리 집 형과 의지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의문사, 치시대명사 이것들이 내용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어가 나오면 강하게 읽어줍니다. 그
그 다음에 크게 읽어주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내용어가 boy죠.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I'm a boy, I'm a boy 이렇게 읽습니다. 한마디로 기능어들은 약하게 읽고 내용어는 강하게 크게 읽죠. 그래서 기능어들은 자 약하게 읽고 그 다음에 아주 작게 읽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읽는다. 그래서 연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연음. 자, 따라서 해보세요. 연음.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어는 명동형부 의지라고 기억하시고 이것들만 강하고 크게 읽고 나머지는 기능어인데 기능어는 약하고 작게 읽는데 연결해서 읽는다. 그래서 기능어가 뭐냐? 비동사, 조동사, 수식어, 인칭대명사, 관계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등이 기능어다. 이것들을 약하게 읽는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내용어와 기능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읽기, 그 다음에 번역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이런 수업은 독해하는 방법 이런 수업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